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리를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 중국 음식을 해드실 때도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해먹는데요. 중국 맛을 내려면은 중국 조미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조미료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중국의 대표 조미료 회사인 해천미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회사명 해천미업, Focean Haitian Flavoring. 한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바다부터 하늘까지의 조미료 혹은 맛을 다루는 업을 하는 회사 정도의 이름이겠죠. 티커는 603288. 95년에 설립이 돼서 2014년도에 중국 상해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최대의 조미료 생산업체입니다. 종업원 수 같은 경우에는 5,500명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하나로 110조 원 상당입니다. 참고로 국내의 음식료 회사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35조입니다. 상해 거래소 상장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위권 안에 있는 큰 규모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CSI 300 소비재 섹터 비중을 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 기업을 논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회사죠. 현재 주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위안 정도 되는데 최소 단위를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한 350만원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다뤘던 귀주모 대주 마오타이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도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근간인 광동성 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부 이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해당 지역은 간장을 발효하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조미료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보다는 이제 중국 무술의 성지이자 영춘권의 일대 종사인 연문의 출생지로 유명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 기반입니다. 자, 주요 주주 구성은 광동성 불산그룹 이쪽이 대부분을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경영진들이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을 보다 보면 항상 이게 어떤 유한 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홀딩스 형태로. 여기에 주주가 누군지 맨날 궁금해 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지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지배를 해요. 어떤 홀딩스형 회사가 있고, 요걸 지배하는 주주가 있고, 여기로도 갖고 있고, 여기로도 갖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배를 합니다. 광동불산그룹의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강팡 회장, 챙슈에, 환라이칸, 기존 주주들이에요. 이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해천미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조미료는 향료와 향초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의 주재료로 만드는 단일 조미료, 2개 이상의 섞은 복합 조미료가 있겠죠. 이 구분 자체가 되게 좀 자의적인데, 단일 같은 경우에는 간장, 식초, 설탕, 굴소스 이런 것들이고, 복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스류, 페이스트류 이런 것들이고, 치킨 스탁. 자, 중국의 조미료는 제조 방식이 양조류, 절임류의 다양한 방식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맵거나 짜거나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랑 비슷하죠. 중국의 조미료 시장은 그 구성이 특이한데요.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절임류를 제외하면은 진짜 다양한 제품들로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 40%, 식초가 20%, 이 둘이 절반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요리의 제조 과정에서 이거를 많이 쓴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간장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우리나라도 양조간장, 조선간장, 국간장 종류가 다양하듯이 간장만 수십 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중국의 조미료 시장 규모는 최근의 데이터는 없지만 CAGR 한 13% 정도로 트렌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4천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보는데, 이게 70조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엄청 큰 규모인데 한국과 중국의 통화수합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 성장이 계속 지속될 거란 말입니다. 일단 매년 중국의 GDP 성장과 함께 내수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식당에서 많이 썼습니다. 중국의 외식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미료의 한 70%가 외식용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요식업도 꾸준히 고성장하긴 하지만은 요새는 B2C로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소비 성향 증가가 관련이 있고요. 제품을 소매로 살 때에는 한국하고 똑같아요. 마트 가서 사는 거죠. 여전히 국가 1인당 조미료 소비액을 보면은 갈 길이 멉니다. 한국만큼도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숫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또 이제 항목의 침투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직접 사봤냐는 거거든요. 간장, 식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 조미료니까 99%죠. 누구나 사봤다는 건데, 국내에서 중국 음식 하면 떠올리는 굴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침투율이 되게 낮습니다. 여기 이제 빠르게 따라 올라와야죠. 중국의 소매 판매액 증가 속도를 보면은 침투율이 현저하게 낮은 굴소스 부분이 고성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은 1위가 해천미업이고, 중거 하이테크, 흔화, 이금기, 천화, 가가식품 이런 애들 순으로 가는데요.
나머지 대부분이 기타예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떤 시장의 집중도를 이야기할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 대비 특정 업체들에 대한 이 시장 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한국은 80%거든요, 무려. 중국이 뭐 일본만큼 한 5%만 올라와도 성장이 꽤 될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의 시장 점유율 싸움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 웬만하면 규모가 큰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성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니까 뭐 마케팅 비용 집행 같은 것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매대 전시가 잘 돼 있고 익숙하고 친숙한 안정된 퀄리티 제품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 기업들로의 구매 집중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대표 아이템들을 선점을 하고 있어요. 해천 같은 경우에는 간장을 20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굴소스나 식초 등의 제품 한 200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업체별 규모와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일단 시장의 규모도 규모니까 다들 간장 깔고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템들이 여러 개 많은데 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구 레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하이테크나 이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구로 좀 가볼라는 애들, 천하나 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저널 브랜드, 지역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단계별로 매출의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윗단으로 갈수록 편하게 사업을 합니다. 생산 같은 경우도 윗단은 자동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라인에서 많게는 50% 이상 규모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원재료를 구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이게 곧 내고 협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가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간장은 업체가 많기도 하고 종류도 많지만 어쨌든 해천이 1등이고요. 굴소스나 장류 같은 경우에서도 다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점유율은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동사가 아까 전국구라고 했는데 전국에 6,000개 이상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의 성, 도시 이발 침투율은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요. 현급이라고 하는 지방에도 침투가 한 60%가량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전국에 골고루 채널이 펴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경쟁사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죠. 조미료는 아무래도 무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통 채널을 다양한 지역에 갖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회사의 역량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해천은 그렇게 간장을 메인으로 기타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 두반장 같은 거는 이제 집에서 마파두부 해먹을 때 필요한데 이런 페이스류의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요. 이런 아이템들은 참고로 최근에 이제 이 분야가 프리미엄화가 되고 있어요. 염분을 줄이든가 다른 첨가물을 포함하는 형태로 가면서 가격도 은근슬쩍 올라가는 식으로 점점 고급화돼서 침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전히 간장이 메인이지만 굴소스나 장류 같은 다른 아이템들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간장의 GPM이 계속 올라와서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다른 장류도 비슷한데 굴소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 제품군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믹스 개선이 사업 측면에서는 좋죠. 얘도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정리하면 매출의 100%는 내수 발생하며 그중에 95%가 조미료 사업이고 간장 60%, 굴소스 20%, 나머지 기타를 팔고 영업은 각 지역별로 전국구 균등하게 나가는 구성이다. 자, 재무 구조야 깔끔한 상태입니다. 별 부담이 없고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정말 기가 막힌 실적 추이를 보입니다. 계속 올라서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고 자로잰 듯하게 15%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GPM도 예년 대비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판관 비율이 16% 수준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성장하죠. 그냥 OPM이 한 30% 정도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국내 대표 종목들이 6에서 10% 정도 사이거든요. 그 수익성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갔고요. 최근에 더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 원래 1분기가 조금 성수기거든요. 중국이 신년 행사들이 1분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1분기 때 많이 발생하고 2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좀 꺾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1분기 자체가 부진했었어요. 나온 게 없으니까 2분기 때 꺾일 것도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YOY로 하던 만큼은 했고요.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아이템별로 다 거의 균등하게 골고루 성장하는 모습이었고요. 판매 채널 같은 경우에는 메인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다 증가했다.
이게 온라인 시장은 시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제품을 보고 고르려는 특성이 있고 병에 들어있고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작용을 하고, 이쪽은 향후에 더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골고루 성장을 하긴 했지만 남부지방이 조금 증가율이 낮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통합해서 6,700개 정도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나 부담이 있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기업들의 PER이 원래 좀 높지만은 여기도 매년 한 40배 정도예요. 재미없던 시절이 상장 직후 몇 년인데 이때도 30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의 매년 오르죠. 작년에는 한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20년 기준으로 PER이 100배입니다. 이거 살벌하죠. 근데 물론 이게 21년도에 80배, 90배까지 떨어질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분기 트레일로 봐도 추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몇 번 다룬 내용이지만은 요새 워낙 글로벌하게 불확실한 시대고, 워낙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익을 보일 수 있는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하거든요. 원래도 중국 퍼가 높은 축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겹쳐지니까 중국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통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써서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다뤘던 마오타이가 35배, 이것도 비싼가 했는데 여기는 100배 이러면은 이익의 성장 여부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간의 영업이익은 잘 내놨지만 결국 간장이나 조미료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최근에 직관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 공정상의 원료인 이제 곡물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장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 콩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최근에 콩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익성 레벨을 그간의 곡물 변화와 얼마나 민감하게 연관이 됐는지를 봤는데 대두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전혀 영향이 없었다. 곡물과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여타 소비재의 비용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원재료가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개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대두 가격이 더 상승해서 부담스럽게 된다 이러면은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가격이 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내릴 때는 또 쉽게 안 내리니까 시장에서 B2C 업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장 이후에 해천미합은 텐베거가 됐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접근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이미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자, 국내에서의 중국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지긴 하는데 국내 보유자들의 보유순위 5위에 있습니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서 사가지고 간장값을 열심히 벌었다는 거죠. 자, 국내 조미료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뚜기나 대상을 넣어가지고 장기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는 정말 참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슬픈 마음마저 드는데요. 오뚜기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진짬뽕 진짜장으로 막 레벨업 한다 해서 해먹고서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근데 국내는 애초에 이제 내수 인구가 계속 줄고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큰 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좀 더 최근으로 잘라서 볼게요. 코로나로 집콕을 해서 식자재를 많이 사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았지만 국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그냥 그렇습니다. 샘표 식품까지 넣어서 보면은 얘는 그나마 반짝 이렇게 오르고 횡보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그래도 얘는 오른 거예요.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뚜기는 별로라고 치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꽤 잘 나왔는데도 관심 없잖아요. 그럼 이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거죠. 그냥 이런 업종을 투자할 거면 차라리 중국에 보는 게 어쩌면 여러 측면에서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조미료 1등 기업인 해천미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